자, 이제 우리 앞에 가사 어려운 거 끝났고요. 자, 이제 시조 짤막짤막한 거 하나 볼 건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험 범위에 고전도 하나는 들어갈 거거든. 자, 그러면 고전이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보기나 이제 선지로 이제 작품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라도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좋으니까. 자, 여기 내려가서 이제 평시조라는 갈래부터 한번 볼게요. 자, 평시조예요, 평시조. 자,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자, 이제 시조의 개념을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시조는 원래 두 가지로 나뉘는 거라고 했어. 평시조랑 사설시조로 나뉘고,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뉘는데, 이 평시조는 다시 단연시조와 여기에 연시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조는 원래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체계야.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체계인데 이게 하나만 있으면 단연시조, 여러 개 이어져 있으면 연시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평시조는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고려 말에 발생이지만 이제 조선 전기에 가장 많이 흥했고요. 아무래도 초반부에 이 작품을 향유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문자를 아는 계층이니까 사대부, 라든지 기녀들이 주 작가층이었어요. 어차피 너네 다 내신 범위야. 자, 기년대. 자, 그러다 보니 주제가 보통은 뭐가 되냐면, 자, 자연 친화적, 자연이 좋다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유교적, 지조, 절개, 충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해라, 학문적. 기녀, 황진이 같은 기녀들은 이제 연정, 애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연정,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흥했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작가층이 얘들아,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뭐 중장이 길어지고요, 아니면 뭐 사대부들, 아니 그 평민들이 많이 썼어요, 이건 아는데 시험 문제에 그러면 작가층이 변했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고 얘들아. 작가층이 확대가 됐다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작가층의 확대. 확대라는 건 기존의 작가층 사대부와 기녀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평민이 들어간 거지. 자, 여기에 평민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얘네는요, 주제가 평민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해학적이고, 풍자적. 자, 이제 고1 얘기해봐. 해학적과 풍자적의 뜻을 얘기해봐. 해학적은 뭐야? 가볍게. 그치, 농담, 웃음. 웃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풍자는? 그렇지, 웃음과 비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웃음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미의식이라는 게 있어. 우선 쓸게요. 자, 이것과 관련된 우리가 미의식 중에 골개미라는 게 있어. 우리가 문학작품의 미의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암이라는 게 있고, 이거 안 써도 돼. 우암이라는 게 있고, 뭐 순금이라는 게 있고, 비장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개미 이렇게 있거든. 근데 사실 우아하고 순고하고 비장한 건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얘만 나올 거야.
골개미. 그래서 골개미에는 뭐라고? 웃음이 나와 있으면 골개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골개라는 단어가 뭔지는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특징을 한번 같이 볼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이제 중장이 길어졌다는 거. 중장이 길어짐. 중장이. 자, 성격 한번 봅시다. 자, 성격을 봤더니, 자, 그렇다고 해서 풍자를 평시조에서 아예 안 썼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판 대상이 항상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평시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얘는 풍자적이고, 우위가 뭐야, 우위? 우위는 직접 말하는 거야, 돌려 말하는 거야? 그리고 돌려 말하기 얘기하는 거야. 자, 우위적은 얘들아 간접적이고요. 간접적이고 이제 돌려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냐면요. 자, 밑줄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할 거야.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간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이해와 감상을 보면 자, 의인법과 상징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시조는 원래 고려 말에 발생한 게 맞아. 근데 이제 주로 많이 향유됐을 때가 조선 전기라는 거고 고려 말의 작품도 당연히 남아있죠. 자, 이걸 간신, 신돈의 횡포 밑줄 이것에 대한 경계와 공민왕에 대한 자, 충성심, 유교적인 것도 빠뜨리지 않아요. 충정을 노래한 시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름이 얘들아, 우리 지금은 무심하다라는 게 뭐 마음이 없다, 관심이 없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중세에서는 무심하다라는 말은 욕심이 없다. 그러면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구름은 욕심이 많다는 거지. 구름에다 세모할게요. 욕심이 많은 얘는 뭐야? 간신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는 이제 신돈까지.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무하구나. 중천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자, 얘들아, 일단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래. 중천이라는 건 하늘의 한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은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해가 있는 공간이라서요. 하늘의 한 가운데는 이제 조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떠 있어서 임의라는 건 마음대로, 지 멋대로 다니다가 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이 지 맘대로 간신의 횡포지 맘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며 다니다가 구태여 광명, 구태여는 이제 구지잖아. 구지 광명한 날빛. 자, 우리 이 정도는 우리 알아놓을게요. 자, 광명한 날빛은 옆에 그 현대어를 봤더니 밝은 햇빛이라고 나와있지. 자, 날빛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통은 해는 임금을 상징해요.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님을 덮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임금님을 따라다니면서 덮는다라는 건 임금님의 그 총명함을 덮어버린다, 없애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신의 횡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백설이 잦아진 고래. 그냥 지금 궁금한데 오늘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자, 우리 도훈이만 지금 새벽 2시까지 니네 제 숙제했어. 자, 여기 봐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자, 갈래는 평시도 똑같고요. 자, 얘들아 이제 우국적 밑줄 그을게. 자, 우국하고 또 우이하고 단어 비슷하다고 헷갈리면 안 되고,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국.
그리고 우의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거야. 그럼 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냐. 이유는 하나지 뭐. 대놓고 얘기했다가 그 당시에는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의적,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무엇 밑줄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 고려 시대에도 시조가 많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지금 이제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실리는 작품의 대다수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한 그 시기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고려 왕조의 몰락을 안타까워하는, 조선 건국을 이제 지지하는 입장을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 왕조의 몰락을 한탄한다. 그래서 얘들아 모의고사나 이제 내신 볼 때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처음 보는 시조 넣어놓는 경우도 있잖아. 무조건 500년이라는 말 나오면 이건 그냥 무조건 고려야. 500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그거는 이제 고려시대 시조니까 그냥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해와 감상.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몰락하는 고려 왕조를 보며, 자 밑줄 고뇌하는 지식인 밑줄. 지금은 의무교육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하지. 근데 이 시기에는 배운다라는 게 엄청난 뭘 동반하냐면 사명감과 책임감을 수반한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쟤들보다 배웠는데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인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자, 얘들아, 잦아졌다라는 건 멎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잦아진을 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없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눈은 100% 나쁜 거고 뭐 봄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시조마다 달라. 시조마다. 여기는 분명히 뭐래. 백설, 눈이 없어진 곳에 구름이, 자 얘들아 머흐레라 라는 말에다 밑줄 긋고요. 머흐다 라는 말은 험하다야. 그러면 험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구름은 부정적 대상이겠지. 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구름은 부정적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선을 건국하려는 이제 일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없어진, 그 와중에 없어진 백설은 긍정적 대상이죠. 고려 유신.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으래라. 반가움, 매화 동그라미 해봐. 매화는, 자 우리 이거 방학 때 했었어. 매화, 국화, 매난국죽, 송 했었지. 자 얘네는 뭐냐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요. 여기다 하나만 더 써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까지. 매난, 국축, 송, 이 5가지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 반가운 매화,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니까 반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어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우국지사는 뭐냐면 나라를 뭐 이제 구해줄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곳에 피었는 곳. 자 밑줄, 어느 곳에 피었는 곳에다 밑줄 긋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자, 어느 곳에 피었는 곳, 아직 나타나지 않음.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석양은 얘들아 해가 지는 시간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 몰락해가는 고려 왕조를 의미하고, 혼자 있어.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요. 고독이지. 고독. 혼자 서 있어. 자 밑줄 갈 곳 몰라 하노라 밑줄 긋고요. 지식인의 고뇌. 자 됐죠? 자 넘어가서 까마귀가 시리즈야. 시리즈 3개.
자, 요거까지 보고 끝낼게요. 자, 먼저 49번째 작품. 자, 까마귀. 자, 그러면 지금 동시에 까마귀가 등장을 할 건데 각각이 칭하는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다 달라요. 자, 밑에 보면 평시조고 경계가 교훈적,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주제가 뭐래요? 밑줄.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해와 감상은 됐고요. 자, 여기 앞으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자, 문맥을 잘 봐.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싸우고 있는 대상이니까 싸우는 애들은 당연히 세모지. 싸우고 있는 애들, 그러니 이 시조에서는 까마귀가 부정적 대상이고요. 그러면 이 고래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백로는 지켜야 하는 대상이야. 자, 그래서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의미해요. 앞에 있는 까마귀는 간신배, 간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자, 얘들아, 세우나니라는 말은 시기한데 질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까마귀가 하얀색 빛을 시기할 거래. 우리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 색깔을 춤과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색깔로 봤어요. 그래서 자, 너의 그 지조와 절개를 시샘할 테니까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여기서 얘들아 좋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좋다라는 그 호의 의미는 중세 때는 좋다. 여기다 써놔. 자, 이게 좋아하다야. 중세에는 이게 좋아하다고요. 이 좋다는 깨끗하다. 그래서 중세에는 지금의 호를 의미하는 좋아하다는 좋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좋다.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쟤네 때문에 더럽힐까 하노라. 자, 여기다 밑줄 더럽힐까 하노라. 자, 걱정, 당부. 됐죠? 자, 그 다음 작품 가볼게요. 그 다음 가서 자, 까마귀 눈비 맞아요. 자, 이번에 까마귀 나타나는데 여기 까마귀도 마찬가지야. 자, 까마귀 세모해볼게요. 자, 까마귀 간신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까마귀가 눈비를 맞았거든? 근데 눈비를 맞았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 자, 밑줄 그어볼게. 희는 듯 겁놈해라 밑줄 긋고, 까마귀가 하얘지는 듯 하지만 결국엔 까맣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써. 본질 변화 X. 본질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비 밑줄 긋고 이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격변기는 혼동기야. 혼란기. 까마귀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눈을 맞아도, 비를 맞아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까매요.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울, 얘들아, 야광은 밤에 밝게 빛나는 달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야광명월,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는 야광명월은 충신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다고 얘네가 밤이라고 해서 어둡겠어? 자, 우선 밤은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은들 얘네가 어두워지겠어? 라는 말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서리법.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자, 우리 단종 나왔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이시랴. 자, 고칠 이유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서리법.
자, 마지막 작품. 자,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자, 206페이지 넘겨서 207. 두 작품 볼게. 자, 까마귀 검다고. 자, 여기는 달라요. 여기서의 까마귀는, 자, 동그라미. 까마귀를 보고 얘들아, 비웃지 말래. 자,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자, 얘들아, 백로에다 세모해봐. 얘한테 웃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선적인 고려 유신이야. 위선적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까마귀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인데, 여기다 밑줄 화자와 동일시. 까마귀가 까맣다고 니네 웃지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겉이 까맣다고 한들 속조차 까말소냐 라는 얘기는 자 밑줄 서리법이고, 속은 더럽지 않다는 거지. 겉에만 까만 거지 속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겉이 희고 검은 것은 반대로. 겉은 여기서 희다라는 말은 아마도 겉으로는 결백해 보여도 속은 까매, 더러워. 겉으로는 결백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건 너뿐인가 하노라. 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의인법이죠. 그 다음 자 내려가서 자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던가 반포본.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뭐 본지 속이 더럽네 아니네 이게 아니라 반포본 밑줄 긋고요. 자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효심을 까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까마귀의 상징이기는 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세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자 밑줄 사람이 세만도 못해요. 이게 너무 슬퍼요. 마지막 탄식까지. 자 여기까지.